나는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딱 뭐냐? 간단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럼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왜 사업 시작했냐? 취직이 안 되니까 사업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취직이 되면 사업을 안 하지. 나도 대구에서 그만두고 재취업이 됐으면 사업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왜 출중살중이 일어나느냐? 안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면 큰일 나니까. 단계를 넘었으면 돈 벌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왕 했으면 벌고 싶으니까. 그리고 돈을 벌면 돈을 쓸어 다녀야. 근데 돈도 써보면은요, 그거 금방 질려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를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더 큰 꿈을 꾸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 민족에 도움이 되는 이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요새는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를 내가 과거에 1년 동안 하던 일을 하루 이틀에 하는지 몰라요. 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요새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후배들한테 미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 수저 타령하는 거예요. 흙수저니 나무수저니 뭐, 또 인터넷에 보니까 정의가 있더구만. 흙수저의 정의, 나무수저의 정의. 저희 아버님은 그냥 조그만 장사하셨어요. 연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중학교 다닐 때 집에서 집에 학교 오면 그 연탄 집게에다 연탄 들고 연탄을 배달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저 동생들 다 연탄 배달했었어요. 그것도 기자촌이라는 동네에서. 그 산비탈 동네입니다. 그래서 뭔 수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나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가정교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택시기사를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시택시라는 게 있었는데 24시간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할 때 4.3 만점에 4.18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4년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문교부 공대 출신 중에는 조기 졸업 1호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은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대우그룹의 임원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업하면서나 등록증에서 똑같았던 거 하나는 단 하루도 그냥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특히 뒤에 있는 학생들, 젊은 사람들, 여기도 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은 뭐냐? 젊은 시절에 있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직업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했던 케이스는, 내 경험은 잘난 척하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 해주려고 한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 4차 산업혁명이야말로, 이런 시대야말로 공존이라는 같이 살아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사회가 준비를 해야 되고 국가가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 이쪽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가들은 기존에 투자하는 패턴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부터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 나는 꿈을 꿀 때마다 무슨 꿈을 꿨냐? 사업을 안 하는 꿈을 꿨었어요. 꿈속에서 사업을 안 하면 그렇지, 내가 사업 안 하는 거지. 그런데 눈을 떠보면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마다 사실은 놓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왜 못 놓고 못 포기했냐? 내가 손을 놓고 하면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생겨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눈에 어른거리니까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나는 생각이 딱 하나야. 오케이, 어제 됐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살아보자. 그 다음에 내일은 오늘도 살았으니까 내일 하루 더 살자. 이렇게 7년을 살아봤어요. 근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니까 포기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세요. 흙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나도 흙수저였는데 사실 한 11년 했더니 전 세계 몇백 등까지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 세계 별거 아니에요. 영어 잘해야지 전 세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 영어 잘 못해요. 왜냐면 내가 미국 갔더니 그 담배를 피는데 그 미국 가서 말보로 달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발음을 굴려야 되거든. 그러면 미국 가면 허구한 켄트만 피워요. 켄트는 다 알아듣거든. 예? 근데 그 영어 가지고 미국에 가서 비즈니스 하는데 영어 때문에 비즈니스 못 해본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이, 여기 계신 분 충분한 나이에요. 돈 아직 5천만 원도 없으세요. 그 다음에 전공 분야 2년만 공부해 보세요. 그 어떤 분야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이라는 단어,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 꼭 성공해요.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본 경험이 그렇습니다.